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의 충격파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는 얼어붙었고 전국 혼란이 가세하면서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1월 수출량이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수입 역시 지난해 11월 흑자 규모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체육시설과 마리나 시설의 허술한 운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사후 활용 방안이 없고 요트 마리나는 민간 위탁에 맡겼지만 실행된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리자가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점포, 골목마다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무인 점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한밤의 비상계엄은 2시간 반 만에 해제됐지만 그 충격의 여파는 2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전국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의 먹구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관공서 근처에 위치한 여수의 한 식당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송년회 등 예약으로 붐볐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기 침체로 찾아오는 손님이 준데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공무원들의 연말 회식마저 뚝 끊긴 겁니다. 매출도 평년 이맘때의 절반 수준.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도 다 옛말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 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우리 외식업의 식당들은 예약이 거의 취소돼 버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았지만은 전국 혼란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우리 여수를 찾아오지도 않고 있죠. 준비는 해놓는데 손님이 오지 않을 때 그것은 다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폐기 처분이 되고.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이후 피해 실태를 물었더니 절반가량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외식업의 경우 연말 단체 회식 취소가, 숙박업에서는 국내외 여행객의 투숙 취소와 안전 여부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아직까지 피해는 없지만 향후 입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7%가 있다고 대답했고, 예상하는 경제 불확실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 2년간 지속이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1,430원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를 달러로 구매해야 하는 정유업계와 석유화학, 철강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거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거를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영향이 좀 아무래도 좀 있죠. 비상계엄 여파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지역 경제. 활기를 찾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불확실한 전국 해결이 꼽히는 가운데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11월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11월 54억 5,400만 달러에서 올해 11월 43억 3,500만 달러로 감소했고, 지난 10월 43억 2,900만 달러와 비교해도 4.3%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37억 8,300만 달러로 5억 5,200만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1월 12억 6,7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남은 수출 실적이 17.3% 줄었고 무역 수지는 2억 6,500만 달러 흑자에 그쳤습니다.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이 1조 원대 시세를 맞이한 가운데 전남도가 우수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20.6% 늘어난 7억 300만 달러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우수시군을 평가한 결과 대상에는 나주시가, 최우수상에는 완도와 고흥군이, 우수상에는 목포와 순천시, 또 신안과 장흥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주는 수출 전문단지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완도군은 김과 미역 등으로 수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체육시설과 마리나 시설 위탁 운영의 허술함 등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용식 목포시의원은 17일 시정질문에서 종합경기장은 전국체전을 치른 뒤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고 수입사업 계획 등 제대로 된 사후 활용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반다비 체육관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지만 일부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없는 등 설계부터 허술한데도 사용 승인이 낮고 지금도 일부는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형환 의원은 목포 요트 마리나의 경우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을 제안한 업체에 15년 동안 민간 위탁을 맡겼지만 무엇 하나 실행된 게 없다며 최근에 수탁한 업체도 7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을 제안했던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여름 목포 외달도 관광자원의 허술한 관리 실태에 대해 LG 헬로비전 보도가 나간 뒤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가 오면 침수되는 외달도 바다 정원과 시설물이 망가진 유럽 정원, 해수풀장 시설물 정비 등 모두 8억여 원 규모의 개보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해수풀장 수질 개선을 위한 취수관문 교체 관련 예산 2억여 원은 예결위 의원 2명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무인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불이 날 경우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남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무인 점포의 소방시설이 미흡해 화재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부가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14일 전남의 한 상가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 불이 났는데 같은 층에 있는 무인 스터디 카페에도 연기가 들어찼습니다. 이 때문에 스터디 카페 이용객과 공사 작업자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기 냄새를 맡고 나서야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연기가 엄청 자욱하더라고요. 원래 불나면 스프링클러나 연기 감지 장치에서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나야 되는데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돼서 만약에 정말 큰 불이면은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해당 상가는 화재 이후 전문 업체를 불러 정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인 점포 화재는 모두 17건. 무인 점포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 화재 안전에 취약합니다. 무인 점포는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소방시설이 마땅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 점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따로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부에 있던 인명들이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보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 점포. 더 이상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16일 밤 11시 50분쯤 여수 안도 앞 해상에서 9톤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안도 동쪽 약 7.4km 해상에서 어선 A호에 바닷물이 들어와 침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승선원 5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여수의 경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호의 기관실부터 바닷물이 차오른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의료 서비스 조사 결과 불만족 요인 1위로 긴 대기 시간이 꼽혔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 전남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변화 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 수는 광주가 2013년 1923개에서 지난해 기준 2299개로 전남은 2396개에서 2627개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상수는 광주가 39,172개, 전남은 44,64개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광주가 57.5%, 전남은 63.8%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의료 서비스 불만족 요인 1위로는 긴 대기 시간이 차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첫 액화수소 충전소가 순천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천 가곡 액화수소 충전소는 SK 플러그 하이버스가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건립됐습니다. 충전소 위치는 가곡동 189 일원으로 2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버스 기준으로 하루에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작아 1회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교육부에 이달 말까지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합니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신청서 제출에 이어 내년 4월까지 통합 인가를 받아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통합 신청서에는 대학 일반 현황과 발전 계획, 통합대 특성화 계획, 연차별 소요 예산 등 통합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안이 담겨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산업부와 중기부 장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서면을 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경우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 서울 사무소로 이동해 간부회의를 소집했을 뿐 특정 장소에서 단체로 대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계부처와 관련 단체와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군 제안심사위원회가 올해 접수된 국민 제안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모두 5건의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영암군 제안심사위는 지난 12일 군청에서 국민제안 심의회의를 열고 곤충 스마트팜 팩토리를 통한 자원 순환농업, 마을 만들기 사업 통합과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총 5건의 제안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영암군은 의결된 제안에 대해 계획을 세운 다음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 동짓날 민속 체험 행사를 엽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70명을 선정해 동짓날 민속 알아보기와 동지 팥죽 만들어 먹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전남 농업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한 해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절기로 옛사람들은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왔습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이 올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각종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조 의원은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우수의정대상에 이어 2024 정명의정대상,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전남도 ESG 시민대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늘 살피고 고민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